서가 명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빅뱅이라는 사건이 과거 언젠가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별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별 내부에서 많은 원소들이 만들어져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과거 어느 순간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별 안에서 합성되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과거 어느 순간에 별 안에 있었던 존재였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지구에는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혼자인가? 지구가 유일하게 생명을 지니고 있는 행성인지, 아니면 우주 어디에나 생명이 편만한 것인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자,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별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사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저녁 시간이니까 여기 오시기 직전에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식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지상에서 생명체들이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그 기원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별이에요. 왜냐하면 식물이 태양빛을 얻어서 광합성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 일부를 녹말에 저장을 하죠. 그러면 생명체들이 또 그 식물을 먹습니다. 그러면 녹말에 저장됐던 에너지가 또 다른 형태로 다른 다양한 생명체 안에 저장이 되고, 또 인간은 그거를 먹어서 또 그런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태양의 에너지의 일부가 변환이 돼서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섭취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다 별빛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당연히 생명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생명이 존재하기에 가장 서식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따라서 별 주변이겠고요. 또 지구라는 행성 역시 별의 탄생과 더불어 탄생한 천체이기 때문에 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다 보면 결국은 생명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추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별이 형성되는 공간은 이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성간 구름 혹은 성간 물질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성간 물질에서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주 공간이 굉장히 넓고 광대하지만 우리 은하에서 특정한 공간에서는 이런 성간 물질들이 중력에 의해서 더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고요.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아니면은 탄소, 산소, 수소 분자, 일산화탄소 분자, 물 분자, 암모니아 분자, 이런 각종 다양한 분자들이 몰려있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요즘 미세먼지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우주 공간에도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소라든가 철이라든가 탄소라든가 이런 원자들이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먼지들이 우주 공간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뭉쳐져서 이런 구름 형태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이 내부에서 밀도가 높은 곳을 위주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밀도 차이만 처음에 존재해도 지역으로 밀도가 높은 지역에 더 많은 물질이 몰리면서 중력 불안정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해 나가는 거죠. 별이 형성되는 주변으로 뭔가 가스가 이렇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처음에 약간의, 그러니까 성간 물질이 이쪽은 약간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은 반대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한 움직임을 수치화시킨 게 가운동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점점 작은 스케일로 갈수록 뭔가 중력에 의해서 점점 스케일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속도로 회전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 형성 영역에서는 이렇게 별 주변에 강착 원반 같은 원반 형태의 물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런 강착 원반 내에는 많은 성간 물질들, 많은 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성간 물질들 내에 있는 이런 성간 먼지들, 철이라든가 귀소라든가 이렇게 중원소들로 구성이 된 성간 먼지들이 충돌을 하면 사이즈가 좀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그게 소행성도 되고, 또 소행성끼리 충돌을 하면 해성같이 좀 커지는 상황도 되고, 그것이 더 많이 충돌을 하면, 그러다가 정말 중력이 중요해지는 순간까지 충돌을 하게 되면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성이라는 거는 항상 별 주변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든가 목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이런 행성들은 항상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별이 형성되는 과정에 형성되었던 성간 먼지들로 구성된 이런 강착 원반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져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성과 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별의 형성 과정에서 당연히 행성이라는 것은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런 별 형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미세먼지들이 그 주변에 있는 기체 상태에 있는 분자들하고 서로 충돌을 하다 보면 이 미세먼지 위에 일산화탄소라든가 아니면은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은 메탄이라든가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물 분자들로 구성이 된 얼음 덩어리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분자가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성간 먼지 위에 수소 분자는 원래는 기체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성간 먼지 위에 수소 분자가 엉겨 붙고, 또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일산화탄소, 이게 엉겨 붙으면, 일산화탄소는 굉장히 다른 분자들하고 화학 반응을 굉장히 잘하는 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기도 하고요. 그럼 일산화탄소 하나하고 수소 분자 3개가 화학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메탄하고 물이에요. H2O.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분자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까지 모르셨죠? 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미 우주 공간에서 물 분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성간 얼음들, 성간 알갱이,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아이스라고 하는 성간 얼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또 이것이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 성간 얼음들 안에는 일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메탄 이런 분자들이 존재하는데, 일산화탄소도 그렇고 물 분자도 그렇고 메탄도 그렇고 극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을 또 굉장히 잘하는 분자들이에요. 물론 이제 온도가 낮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성간 얼음들이 별 형성 과정에서 일단 만들어지고 나서 중심부에 별이 만들어지면 별에서 자외선 같은 에너지가 높은 빛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별에서 나오는 빛과 이런 성간 얼음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성간 얼음들이 에너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 하면 여기서 이제 격렬한 화학 반응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안에서 발생하는 화학 반응들이 새로운 유기 분자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구상의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유기 분자가 이미 별 형성 과정에서 이미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간 얼음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성간 얼음들이 뭉치고 뭉치면 뭐가 되냐 하면 그게 소행성이 되고 해성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라든가 목성이라든가 이런 행성들이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계 가장 바깥 부분에 뭐가 존재하냐 하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해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성간 얼음 형태로. 그러면 이런 성간 해성들이 어느 순간에 초기 지구 어느 순간에 지구 근처로 다가와서 지구하고 충돌을 했다면 이 해성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간 얼음 덩어리로 구성됐으니까 거기에 많은 유기분자들도 있고 물분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성과 지구의 충돌을 통해서 지구에 유기분자, 물분자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었겠죠. 그렇죠? 그 얘기는 결국은 생명의 씨앗이 되는 생명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들이 이미 우주 공간에서 합성이 되어서 나중에 초기 지구 단계에서 외부에서 지구로 유입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성 연구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해성을 잘 연구를 할 때 과연 해성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해성 안에 과연 어떤 분자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해성이라는 거에는 정말로 다양한 유기분자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생명의 기원에 정말 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걸 암시하는 결과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 태양계가 그냥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이 형성되는 어떤 곳이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한 원소들을 지닌 행성들이 존재할 테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물분자들이 이제 지구 위에는 물분자들이 풍부한데 다른 행성계에서도 저런 식으로 물분자들이 만들어졌을 테고, 또 행성 위로 해성과의 충돌을 통해서 물분자들이 또 행성에 전달이 됐을 테고, 그리고 초기 지구의 해성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각종 다양한 유기분자들이 지구에 전달이 되었다면 다른 행성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별이 있는 곳 주변이면 거의 어디에서든 생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지구라는 환경이 특별하지가 않다면요. 물론 이제 지구라는 환경은 굉장히 특별하긴 합니다. 단순히 거주 가능 지역에 존재한다고 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가 왜 특별한지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구 중심부에는 다이나모라는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핵이 회전을 하면서 거기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강한 자기장이 외부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이렇게 지구 대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런 강한 자기장이 없었다면 방사능 물질에 생명체가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어서 지금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달 같은 게 이제 지구에는 존재하죠. 달은 굉장히 큰 위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도 위성이 있는데, 포버스하고 데이비스라는 위성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위성이기 때문에 지구가 세차 운동을 격렬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석작용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차 운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는데 자전축이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세차 운동이라 그래요. 근데 달이 있기 때문에 세차 운동이 극심하게 바뀌지가 않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걸 도와줘요. 그러니까 만일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환경 변화가 굉장히 극심했기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설사 지적인 존재가 탄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인 문명을 만들기에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상황들을 종합을 한다고 한다면 지구가 정말로 좀 특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천문학자들은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구와 유사한 환경에 존재하는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많은지 어쨌든 따져봐야 되니까 최근 들어서 천문학자들은 외계 행성계를 찾는 일들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은하에는 얼마나 많은 지구 정도의 질량의 행성이 태양과 비슷한 별 주위에
거주 가능 지역에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 다 프린트 가지고 계시니까 이미 답을 알지만 한 400억 개 정도 될 거라고 유추가 됩니다.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면. 자, 그렇다면 거주 가능 지역에 존재하는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확률이 400억 분의 1, 400억 분의 1이면 거의 제로잖아요. 그렇게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우리 은하 어디에선가는 어쨌든 생명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구인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광활한 우주 공간을 봤을 때는 마치 생명이 기적과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숫자로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설사 그것이 400억 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이라는 게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을 나누는 경계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모호한데요. 아무리 확률적으로 낮아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낮으면 우리 눈에는 그게 다 우연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무리 확률적으로 낮아도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표본들이 엄청나게 많으면 400억이다 이러면 400억 중에 하나다 그러면 그게 필연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 생명이 존재한다. 우리는 어쩌면 지구에 생명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어쩌면 우주적인 필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 자체는 우연일지라도 생명 자체는 어쩌면 필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서가 명가